히말라야 등반에 나섰다 실종된 한국인 등반가 5명이 오늘 새벽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국내 최초로 히말라야 14자를 무산소로 올랐던 김창호 대장도 포함됐습니다. 이들과 함께 동반에 나섰던 네팔 현지 가이드 4명도 함께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46년 전 히말라야 마나슬루에서 한국인 등반가 4명이 숨진 이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는 이들이 머물던 베이스 캠프에 강력한 돌풍이 덮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재 시신의 위치는 파악됐지만 지형이 험하고 날씨가 나빠서 내일쯤 수습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먼저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곳은 네팔 서부 해발 7,193m의 산봉우리인 구르자 히말 중턱입니다. 현지 경찰은 한국인 등반가 5명과 현지인 스태프 4명이 연락이 두절돼 수색을 펼친 결과 오늘 새벽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희생된 한국인 등반가 중엔 히말라야 14좌를 최단 기간 등반했던 김창호 대장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해발 3,500m에 차려진 베이스 캠프에 들이닥친 강력한 돌풍 탓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시신이 발견된 사고 현장 주변은 커다란 나무가 뿌리째 뽑혀 있고 베이스 캠프는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다고 주 네팔 한국 대사관 측은 전했습니다. 강력한 돌풍이라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돌풍이 불어닥쳐서 지금 아침에 그 헬기에서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는 그 베이스 캠프 쪽이 완전히 다. 현지에서 오늘 아침 헬기를 띄워 사고 현장은 확인했지만 시신을 수습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사고 현장 관계자는 사고 지점에 급격한 경사가 있어 전문가가 줄을 타고 내려가 시신을 끌어올려야 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와 주 네팔 대사관은 현장 대책반을 구성해 이르면 내일 오전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이번 등반을 이끈 김창호 대장은 히말라야 14좌를 가장 빠른 기간에 또 무산소로 오른 세계 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만큼 베테랑 산악인이었지만 결국 변화무쌍한 자연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등반을 다큐로 촬영하려고 했던 이밀진 감독을 비롯해 이재훈, 유영직 대원, 그리고 정준모 씨가 함께 사고를 당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김창호 대장은 올해 49세로 5년 전 히말라야 14좌를 세계 최단 시간인 7년 10개월 6일 만에 무산소로 등정한 베테랑 산악인이었습니다. 지난해엔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등정을 한 팀에게 수여하는 황금 피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오르지 못한 구르자 히말 남쪽의 높이 3,700m에 이르는 직벽을 8일 만에 오르는 데 도전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등반을 다큐멘터리에 담으려 했던 영화감독 이밀진 씨와 이재훈, 유영직 대원이 동행했고 임 감독의 새 영화를 지원한 정준모 씨도 베이스 캠프를 방문했다가 함께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대장이 히말라야의 새 루트 개척을 위해 등반에 나선 건 이번이 3번째. 평소 상업적 등반을 반대하고 이미 만들어진 길을 거부해온 김 대장은 이번에도 최소한의 장비와 인원으로 오르는 알파인 등반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걸어 올라가는 대로는 안 간다. 나는 기어 올라가는 대로 갈 거다.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등반에서는 수시로 변하는 고산의 자연과 기후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원정대는 히말라야 구르자 히말에 새로운 등반길을 개척하기 위해 떠났다가 사고를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어제 베이스 캠프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등반부터 사고까지의 과정을 오선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창호 대장 등 한국인 원정대는 지난달 28일 네팔로 떠났습니다. 총 45일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 달 11일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원정대는 한국을 떠난 지 2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과 동행한 최홍건 전 한국산악회 회장은 그제 점심쯤 만나서 하산하기로 한 원정대원이 약속 장소인 해발 2,620m 지점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이들을 찾기 위해 올라간 현지인들이 베이스 캠프에서 500m 떨어진 계곡에서 흩어져 있는 산악 장비들과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새벽엔 구조 헬기가 급파됐고 급경사면에 흩어져 있는 나머지 시신들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좋지 않아 사고 지점에 내려가 시신을 수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정대가 등반하던 히말라야 구르자 히말은 전문 산악인들도 등반을 꺼리는 고난도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들어가기가 좀 힘들죠. 유명한 데는 이렇게 길들이 좋잖아요, 전부 다. 근데 거기는 그렇지 못한 지역이죠. 많이 찾는 지역은 아니에요. 원정대는 구르자 히말의 새로운 등정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 떠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한국인 등반대를 비롯한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도 걱정입니다. 지형이 워낙 험한 데다가 사고 현장의 날씨도 나빠서 시신에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헬기를 타고 사고 현장을 둘러본 최홍건 전 한국산악회장이 JTBC 취재진에게 처참한 사고 현장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히말라야 기상 악화로 인해 시신 수습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지 구조단은 오늘 오전 소형 헬기를 이용해 일단 한국인 원정대 등 희생자들의 시신 7구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소형 헬기로는 시신 수습에 어려움이 있어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기를 타고 바라본 사고 현장은 위험하고 처참했습니다. 베이스 캠프 500m 아래 계곡에 텐트와 시신 등이 널려 있었습니다. 헬기를 타고 사고 현장을 본 최홍건 전 한국산악회장은 베이스 캠프에서 계곡 쪽 급사면 수백 미터에 걸쳐 시신 7구가 흩어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형 헬기를 이용해 구조 전문가가 줄을 타고 내려가 시신을 수습하는 방법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와 주 네팔 대사관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시신 수습은 내일 오전부터 본격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식 주 네팔 한국 대사는 바람이 많이 불어 헬기가 내려가질 못해 주로 날씨가 괜찮은 아침에 시신 수습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와 주 네팔 대사관은 희생자 가족들이 네팔에 올 경우 장례 절차 지원 등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그러면은 네팔 현지를 연결해서 사고 수습 상황 지금 어떻게 되는지 현지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원정대를 현장에서 지원한 트레킹 캠프 네팔의 책임자인데요. 왕추 셰르파 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지 분이시지만 한국어가 능통한 분입니다. 자, 왕추 선생님 연결되어 있으시죠? 네. 지금 그곳 시각이 한 오후 5시. 안녕하세요. 오후 5시쯤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지에서는 시신 수습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네. 오늘 아침에부터 시즌 수색을 중에 시작을 해가 헬기로 아침 여기 현지 시간 6시 반쯤에 또 갔고요. 6시로 또 가고 쭉 조정사들이 베스캠 쪽으로 다 둘러가고 수색을 위해서 또 때 현지 가이드하고 현지에 회장이 한국 분이 가셔갖고 이게 돌아가고 현지에서는 이제 시즌함을 위해서 쏠 때는 아마 아까 7명 정도 더 있답니다. 예 베스캠프에서 바람 거의 한 중하게 봐서는 약 한 1km 정도 밑에 베스캠 아래쪽으로 시신이 여기저기 다 매달려 있답니다. 헬기상으로 시신을 확인했다 그런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마을 사람들이 직접 올라가서 시신 7구를 수습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아직 확인이 된 내용은 아닌 모양이군요.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아까 저희 1시간 전쯤에 베스캠 구르자 칸이라고 마을에 있는 우리 락바라 가이드인데 거기 통화를 할 때 오늘 아침 6시 출발했더니 현지인 사람이 16명 올라간 사람이 거기 장비 여기저기 장비과 카메라와 그다음에 7명 시신이 확인됐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신이 어떤 시신인지 또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지인 약간 현지 사람이 볼 때는 여기 잘 구분이 못해갖고 시즌 누구 현지인지 한국인인지 저 구분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신 수습에 나선다고 하니까 내일 또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현장에 이제 가이드분들이 이미 베이스 캠프가 있었던 사고 현장을 둘러봤다고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의 상황은 어떻다고 하던가요? 현재 오늘 아까까지 연락이 온 게 오늘
헬기가 나오고 그 날씨가 항상 오후 전에 일찍 거의 오후 전에 떠야만이 날씨가 좋고 그 수술 시즌이 가능하고요. 오후 전에는 날씨가 거의 바람하고 안개가 끼기 때문에 행기상 날씨가 이렇게 중간중간 자꾸 바뀌어갖고 좀 그 시즌 수작이 오래가고 이제 오늘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라는 데가 거기 그 히말라야 고조 가이드 전문 가이드가 그 주로 네덜란드가 뛰어서 시즌 수작할 수 있는 지역까지 가야지 그 현지 고조 가이드가 이게 조금 하고 한 10분 전에 여기 카트만두 포카라라는 데가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해가 내일 아침 일찍 거기서 6시 반이나 거기서 그 사고 현장 지역으로 출발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 사고가 난 지점이요. 지금 현재로는 돌풍, 바람이 너무 센 것이 이제 원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돌풍이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바람이 심한 곳입니까? 날씨는 이제 히말라야 산 날씨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 시간대로 그때 바뀌어갖고 그 현재 가이드 연락할 때는 그 위에서 다시 위에서 눈 사태 같기도 하고 위에서 바람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갖고 예. 거기 텐트로 날아갔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은 나무들이 또 부러지고 있고 약간 아래 밑에 보면은 예. 그 나무들 부러지고 그래서 이제 그 날씨가 항상 오후 되면은 싹 좋지가 않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일 아침에 일찍 시신 수습 작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시신 수습 작업에서도 많은 도움을 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 트레킹 캠프 네팔 책임자인 왕추 셰르파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산악인 어몽길 씨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어몽길 대장 역시 이제 앞서 히말라야 8,000m 14좌를 모두 오른 산악인이죠. 현재 함께 있었던 건 아니지만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분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몽길 대장님 지금 연결돼 있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몽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현지 소식에서 지금 강한 돌풍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 등반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히말라야 지역에서 돌풍을 만나는 일이 흔한 일입니까? 제가 이제 그 돌풍을 만나는 경우는 아주 흔하죠. 예. 특히 근데 그게 이렇게 낮은 지역, 베이스 캠프 이런 지역에서는 그렇게 드물어요. 베이스 캠프라고 해서 바람이 안 부는 건 아닌데, 베이스 캠프도 바람 불 때는 굉장히 세게 불고 하는데, 예. 이게 텐트가 이렇게 다 날아가고,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돌풍에 이렇게 쓸려가고 이럴 정도까지는 베이스 캠프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저는. 예. 예,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88년도 에베레스트 노치 원정대 때, 그 네팔에 그 지진이 났을 때인데요. 예. 그때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 텐트 안에서 잘 때 이제 몸이 좌우로 흔들릴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지진이 심해가지고 제가 텐트 문을 여니까 그 맞은편에 거대한 그 눈사태와 그 쇠락이 얼음덩어리에 쏟아지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후폭풍이 이제 베이스 캠프를 덮쳐가지고요. 예. 그때 이제 텐트가 베이스 캠프에 저희 텐트뿐만 아니고 수많은 많은 외국 팀들도 많고 그랬는데 예. 텐트를 다 날아가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초토화가 됐었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2005년도에 또 네팔에 한 80년 만에 그 대강진이 7.8의 강진이 발생됐을 때도 그때도 한 9,000여 가까운 많은 시장 사망자와 많은 위험이 발생했는데 그때도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쪽에 5,400m 베이스 캠프 풍월이라는 7,000m급 산 쪽에서 어마어마한 눈사태가 쏟아지면서 거기 산사태랑 같이 겹쳐가지고 같이 떨어지면서 그게 베이스 캠프까지 덮쳐가지고 예. 폭풍으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 베이스 캠프는 이제 식량이나 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죠. 안전한 곳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바람이 네, 그렇게까지 안전한 불어서 텐트가 예. 뽑혀 나갈 정도는 이례적인 일이다. 혹시 그러면은 그렇죠. 조금 이렇게 의아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2차적인 자연재해 중에 어쨌든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그런 눈사태, 엄청난 큰 눈사태와 쇠락이나 그런 산사태로 인해서 이제 그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사고가 나지 않았나 제가 예측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대원들의 시신이 경사가 급한 지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 네네. 2005년 이제 박무택 대원의 시신을 직접 수습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자, 이번에 헬기를 이용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때와는 방법이 좀 다를 것 같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수습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까? 그때는 이제 그 시시 범택대원 같은 경우는 8,750m 지점에 절벽에 매달려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헬리콥터가 올라갈 수 없는 지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원들과 셀파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직접 사람이 이걸 수습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히 이제 베이스캠프가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헬리콥터가 다행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헬기보다도 이제 큰 네팔의 러시아제 큰 수송 헬기가 있습니다. 수송용에서 큰 헬리콥터가 화물 수송용 헬리콥터가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그 많은 좀 현지 뭐 고산 등반 셀파들 전문가들이 좀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시신들 수습하는 게 또 그다음에 이제 날씨 변화가 굉장히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아침 일찍 들어가서 현장을 더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수습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산악인 엄홍길 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서울아시아 산악연맹에선 유관단체와 등반대원의 지인들이 급히 모여서 사고 수습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기자, 조금 전 회의가 끝났다고 들었는데 회의에선 어떤 내용이 좀 논의가 됐습니까? 네, 1시간쯤 전인 7시 반쯤에 아시아 산악연맹 등 유관단체 대표와 등반대 선후배들이 참여한 사고 대책회의가 끝났습니다. 회의는 앞으로 사고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현지에서 시신이 수습되는 대로 각 단체의 관계자 2명과 유족 1명, 이런 식으로 팀을 이뤄서 한국에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네팔 현지로 가는 방법이 논의됐습니다. 현지 구조대가 내일 새벽 헬기를 통해 시신 수습에 나설 계획이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지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정확한 출발 시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유족들도 함께 간다고요. 지금 가장 큰 슬픔에 빠져 계실 분들인데 혹시 유가족들 어떤 상황인지 좀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네, 한국에 남아있는 유가족들은 지인을 통해서 사고 소식을 처음 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창호 대장의 부인에게는 대학 산악회 은사가 전화와 문자로 사고 소식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신랄 같은 희망이 사라져 버려서 더 이상 구두로는 전달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김창호 대장 부인은 상당히 침착하게 잘 알겠다고 신변 정리를 잘 해보겠다고 저는 그런 대답밖에 들은 게 없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추후 장례 절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현지에서 시신이 수습되는 대로 구체적인 장례 일정을 유가족들과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담동 아시아 산악연맹 사무실에서 JTBC 이수정입니다.